마치 AI가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그 말은 결국 뭐 심리 상담, 뭐 정서적인 영향까지도 AI가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짤이 챗GPT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과학의 요즘 것 MC 규입니다. 오늘날 AI라고 하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생성형 AI인 챗 GPT부터 시작해서 은행이나 이커머스의 챗봇, 냉장고나 청소기 등에 탑재된 AI 등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익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AI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며 거기에 맞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관해 얘기해 줄 전문가분으로는 AI 시대의 디지털 융합 멘토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김상윤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I와 이 디지털 기술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 패널에는 인공지능에 단순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교보 교육재단 어린 인공지능 윤리 토론 캠프에 참여하는 등 많은 빛나는 이력을 가진 개성초등학교 박시윤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개성초등학교 6학년 박시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과학책에 호기심이 많았는데요. 과학책 안에 그림을 외울 정도로 즐겨보았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는 원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방송부 앵커, 기자활동 등을 하면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요즘 과학 채널의 출연자로서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또래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상 이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 좀 생소한 상이 있더라고요. 키오라는 대회는 어떤 대회고 어떤 주제로 상을 받은 건지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키오란 한국국제청소년 올림피아드로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유능한 국제 청소년을 위한 대회입니다. 저는 2023년에 독거 노인에게 날씨 정보나 투약 등 일상생활은 물론 개인 맞춤 교통수단, 노인도 지원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취업 정보 등을 돕는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로봇을 직접 연기하고 이에 대해 발표했었는데, 그 이후로 AI에 대한 흥미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AI에 대한 흥미가 생기기까지 많은 과학대회 경험을 한 시훈 학생은 어쩌면 저보다 AI에 대한 공감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AI에 대한 공감이라는 좀 이상한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마치 AI가 자기 의지를 갖고 행동한 것 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사실인가요? 네, 저도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몇 주 전에 한 영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팰리세이드 리서치라는 연구기관에서 이 오픈 AI의 O3 모델, 우리 주로 추론이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특화된 모델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너가 수학 문제를 출제해서 계속 푸는 미션을 네가 수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AI가 수학 문제를 풀고 해결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문제 푸는 걸 중단해 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코드를 수정해가지고요, 계속 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AI가 스스로 자가 어떤 보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연구원들이 추측한 결과, 아직까지 결과 발표되진 않았는데, 예측에 따르면은 AI가 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이 미션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고, 이것이 너무나 과도하게 인식된 나머지 중단하라는 명령보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우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코드를 수정하면서까지 문제 푸는 작업을 계속한 거예요. 뭐 이게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은, 앞으로 먼 미래에 AI가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인간이 지시하지도 않은 어떤 명령들을 오히려 이행하는 경우들을 AI가 이제 벌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간 세상에 여러 다양한 부작용들을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관심이 많았던 AI가 사람의 명령을 스스로 거부했다니 좀 놀랍고 충격적인데요. AI는 인간의 명령어에 따르기 때문에 의사 표현은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점점 AI가 발전하면서 미래에는 인간을 대체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일까요? 시윤 학생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요즘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우리 챗GPT 같은 게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의 작업을 AI가 대체하는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창작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고요. 하나는 우리 추론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지능 활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작의 예를 들자면은 시윤 학생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여겼잖아요. 우리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창작 활동 자체가 뭐 동물이나 혹은 다른 생명체와는 차별화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창작의 영역에 침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요, 몇몇 책들이 인공지능이 창작한 글들이 책으로 출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인간의 지시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글을 썼겠지만은 대다수의 이 글 장문을 인공지능이 직접 한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인간의 창작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의 창작이냐, 아니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한 것이냐, 이게 애매한 어떤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능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요, 인간의 지능을 AI가 이제 넘어서는 시점에 도래하는 영역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인간 세상에서도 각 분야별로 우리 난제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여러 훌륭한 수학자들이 풀어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의학이나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정말 몇십 년, 몇백 년 연구가 진행되어도 답이 안 나오는 숙제들이 있거든요. 이걸 AI가 들어가서 엄청 고차원적 사고와 추론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내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할을 AI와 공존하거나 협력하거나 혹은 또 일부 대체되는 상황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인공지능도 단계가 나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했던 챗봇이나 청소기,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교수님께 설명해 주신 인공지능들은 더 상위 레벨에 있다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요즘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정말 인간 능력치를 갖춘 인공지능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AGI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인공 일반 지능이에요. 우리가 뭘 시켜도 얘가 인간 이상으로 수행해내는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 201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혹은 인공지능 길 안내 로봇, 혹은 우리 집에 있는 AI 스피커, 이런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현재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이게 뭐 인공지능이야? 이런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해당 시기의 인공지능을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좁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정 영역의 기능만 수행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청소만 잘하고 길 안내만 잘하고 바둑만 잘 두는 인공지능인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AGI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바꾸면 뭘까요? 우리말로 바꾸면은 초인공지능. 네. 그러니까 정말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갖는 인공지능의 도래가 최소한 10년, 20년 후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이제 ANI, 그러니까 네로 인텔리전스의 그렇죠. 예시는 교수님께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AGI는 아이언맨에 나오는 슈트에 장착되어 있는 자비스라는 인공지능, 그리고 ASI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울트론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제가 그런 영화들을 썩 좋아하진 않아서 한두 번 보긴 했습니다. 근데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스라고 하는 것은 토니 스타크의 비서잖아요. 토니 스타크의 일상생활이나 생각들을 다 읽는 정말 똑똑한 비서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NI를 넘어서서 AGI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울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치를 초월한 능력을 갖고 오히려 감정까지 생겨가지고 이것이 나에게 불행하다, 내가 이걸 개선해야 된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ASI, 우리 소위 아까 초인공지능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AI가 그렇게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나뉘는지 몰랐는데요. 그럼 미래의 저의 꿈이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인데 이 자리를 AI가 대부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이제 생성형 AI를 쓰는 이 계층들을 보면요, 각각의 처한 상황이나 나이대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요. 시니어 분들일수록 매우 기능적으로 활용을 하고요. 내가 보고서 작성하거나 아이디어 얻거나 글을 요약하거나 이런 데 쓰고요. 10대, 20대들이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이 챗 GPT를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요. 하나하나 한 명은 나의 친구고, 한 명은 나의 선생님이고, 한 명은 나의 또 우리가 동반자고, 이렇게 캐릭터를 별도로 설정해서 그 창에서 대화를 하면은 친구같이 대화를 하고, 여기 이 창에서는 선생님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인격체로서
하나의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네. 목격을 하거든요. 그 말은 결국 뭐 심리 상담, 뭐 정서적인 영향까지도 AI가 충분히 부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정말 인간과의 정서 교감, 뭐 정신적인 교감을 AI와도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특히 10대들이 이것을 하나하나 사례로서 증명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인간과 AI가 정말 이렇게 혼재되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벌써 AI가 그렇게까지 진화했다니 몰랐어요. 그럼 만약 ASI 정도의 수준까지 발달했을 때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해놓은 윤리나 도덕 등의 기준을 지키면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인공지능이 정말 사람의 머리 꼭대기에서 사람을 조종하고, 또 우리가 뭐 유튜브만 봐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이 AI 알고리즘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내 취향을 AI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인공지능의 똑똑함이 점점 더 확장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의 아실로마라는 지역에서요, 그 AI 업계 전문가들과 또 학계 여러 전문가들 2,000명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AI 시대가 정말 인간 세상에 부작용을 끼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연구하고 AI를 키워가는 이 대표 주자로서 이런 윤리의식을 좀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아실로마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3가지 원칙인데요. 뭐 예를 들면 AI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된다. AI는 인간의 지시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윤리 기준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AI가 지켜야 될 이슈들인 것 같은데, 실제 정작 2025년 현재 이 AI 업계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요, 이 윤리 원칙에 어긋나는 이 개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이 AI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펼쳐지거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업계의 자정 노력보다는 정말 우리가 정말 인류가 뭔가의 대원칙을 만들고 좀 강제적인 법안이나 제도안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시점에 도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AI가 공정성과 동시에 윤리적 차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애인을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어느 한쪽에 불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 있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때 사람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적정선을 어떻게 조율할지 궁금합니다. 앞서 제가 아실로마 원칙 말씀드렸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자정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AI 분야가 돈이 되는 이 산업으로 지금 확장되다 보니까 돈이 투입되면 또 인간의 욕망이 작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나 어떤 거대 기업들의 어떤 의도대로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AI가 어떤 선을 넘어서는 안 될지.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혹은 인간의 법적, 제도적인 측면들에 어긋나는 AI에 대해서는 그것의 어떤 개발 회사나 혹은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벌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설명 가능한 AI라고 하는데, AI가 어떤 과정으로 추론하고 이 답을 만들어내는지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분야가 또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챗GPT가 답을 만들었는데 얘가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을 끼치고 어떤 문제를 만들면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술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법적, 제도적인 측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아마 AI가 거대한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에서 AI는 어떻게 가야 한다라는 고민과 함께 우리가 대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상현 교수님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들을 많이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오지 않은 미래의 모습만 얘기를 하면 좀 추상적이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대답에 이어 조금은 현재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생성형 AI, 챗 GPT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생성형 AI 챗GPT가 뭐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 소설을 쓴다 그러죠. 네. 이제 그런 경우를 환각 현상이라고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한참 유행했던 짤이 챗GPT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종대왕의 맥북 아. 던짐 사건이라고 있다. 세종대왕님께서 말 안 듣는 간신배들에게 맥북을 집어던진 네. 사건을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이게 거짓말이다, 소설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알아챌 수 있는데요. 어쨌든 AI가 다양한 영역에 우리 인간의 활동에 개입을 하다 보면은 AI가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이런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 같은 게 심각해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비해야 되냐면 일단 기술 업계에서 이걸 계속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잘 써야 됩니다. 어떻게 잘 쓰느냐? AI에게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요즘 업계 용어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자라는 거예요. 네. 프롬프트가 하나하나의 질문을 말하거든요. 그럼 질문을 엔지니어링적으로 멋들어지게 잘 단계에 맞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환각 현상을 잘 안 나오게 하려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필요한 데이터나 필요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충분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점심 뭐 먹으면 좋을까? 이러면은 얘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얘기를 막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주로 채소를 좋아하고 내가 아침에는 고기를 먹었고 또 저녁에는 뭘 먹을 건데 점심으로는 뭐가 좋을까 하면 이 지금 내용들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얘기들을 딱 해주거든요. 이게 이제 환각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팁입니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이 우리가 AI 시대의 이용자로서 혹은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내가 AI를 어떻게 잘 다룰까, 잘 쓸까 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새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검색 설정할 때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설정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하나 방법이죠. 네. 제가 앞에서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애완 로봇, 육아나 집안일하는 로봇 등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일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사람보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애착이 들거나 유대관계가 생기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 자세하게 말해주실 수 있나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시윤 학생 딱 한번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내가 조금 혼날 것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AI에게 그걸 이렇게 살살 구슬려서 물어보면 얘가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 AI는 최대한 사용자를 존중해 주거든요.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면 그거 이렇게 그걸 해봐 이렇게 권유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똑같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라고. 그 차이입니다. 인간은 가치 판단을 하고요. 또 정서적 교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가치를 인간이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AI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구체화를 시켜버리죠. 그러면 결국 그 말은 우리 어떻게 시윤 학생과 같은 우리 이제 청소년들 이제 한참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가야 되는 입장에서 인간의 정서나 가치 판단에 대해서 AI에게 100% 충족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역할도 있고 우리 선생님, 인간 선생님의 역할도 있고 AI에게 또 받는 도움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우리가 균형적으로 어떤 판단하고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것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AI의 미래 모습에 대해 얘기해 봤습니다. 이제 교수님께 요즘 과학의 공식 질문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시윤 학생처럼 AI에 대해 더 알고 싶은 학생들, 요즘 과학 시청자분들에게 읽으면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제 책을 먼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출간한 엑스트로피, 네. 기술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바꾸는가라는 책에 AI와 공간 컴퓨팅 같은 요즘 디지털 기술이 세상을 거대하게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대중들에게 좀 쉬운 설명들을 드린 책을 하나 출간을 했고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분야만 딱 놓고 보면은 저도 지금 상당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카카오의 퇴직하신 개발자분께서 쓰신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AI 지식이라는 책, 저도 너무나 재미있게 2번, 3번 읽었습니다. 이것도 초보자들에게도 상당히 쉽게 쓰여 있거든요. 이 2권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윤 학생이 오늘 좋은 질문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궁금증이 다 풀렸을까요? 항상 관람객으로만 방문했던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게 되어 기쁘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것은 처음인데 오늘의 경험이 앞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 유용하고 뿌듯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과학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AI의 미래의 모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 이렇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미래에 오게 될 발전된 AI와 함께할 세상,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여 이로운 방향으로만 AI를 사용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